대표님,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까요? 금값은 계속 오르고 세상은 불안한데 금을 사기엔 왠지 마음이 걸리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뭔가 놓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바라만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용히 퍼지고 있는 흐름 하나가 대표님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처음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금을 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금을 보고 이자를 받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금이라는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 3가지를 대표님께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끝나면 왜 금이 단순히 보관 자산에서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님 같은 일반 투자자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안전하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는 한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생 큰 욕심 없이 사셨고 은퇴가 다가오자 주식도 부동산도 모두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 금을 조금씩 모아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금고 안에 금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든든했고 힘든 시기에도 마음을 지탱해주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두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이 금이 조금이라도 내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요즘 금을 그냥 두지 않고 빌려주는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금을 빌려준다니, 금을 사서 빌려주면 수익이 나온다니 너무 생소하게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실제로 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공방에서도 쓰고 제조업에서도 쓰고 금값 변동이 심할 때는 금을 사두기보다 빌려 쓰는 방식이 더 안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기간 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거나 무게 차이를 이익으로 받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금을 팔지도 않았는데 잠자고 있던 금이 자신을 위해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금이 그저 금고에 박혀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사는 것보다 금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작은 보석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공방을 운영하려면 금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금값은 요동치고 원자재 가격도 불안정해 공방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금을 미리 많이 사두면 가격이 떨어질까 불안하고 안 사두면 가격이 오를까 불안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 사장님들 사이에서 요즘 부자들이 금을 빌려주는 구조가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공방들이 금값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을 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공방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고 금을 빌려준 사람은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을 적용하고 나서 금값에 흔들리지 않는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을 사지 않아도 되고 재고 부담도 없고 제작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면 되니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값이 아무리 오르내려도 이제 공방이 흔들리지 않는다. 금을 빌리는 구조가 없었다면 지금쯤 공방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전 세계에서 금 보유량이 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조차 금을 더 많이 매입하고 있으며 실물 금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대여 구조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실물 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금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금을 보유한 사람은 팔지 않고도 수익을 얻고
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면서 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 서로의 이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은 단순히 묶어두는 자산에서 움직이고 회전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제 금은 사두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모아보면 대표님께서 이해하셔야 할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금은 이제 보관만 하는 자산이 아니라 사용하고 빌려주고 돌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 거래 형태도 단순 매매에서 대여 구조로 그리고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금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고 금이 필요한 사람은 가격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같은 일반 투자자는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금을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분산 투자 속의 안전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은 모든 자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에 일정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실물금이든 금 관련 금융상품이든 금이라는 자산이 금융 생태계의 한 축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값은 오르내릴 수 있지만 금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을 단순히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시대가 흔들릴수록 힘을 내는 전략 자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금을 빌려주거나 금 기반 플랫폼이 확장되는 흐름은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전문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뛰어들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인지 투명한 시스템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접근하셔야 합니다. 흐름만 잘 이해하고 관찰해도 나중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금을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금을 활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안전하면서도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금은 그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대표님 자산 구조는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께 새로운 시각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이야기에서 금을 단순히 사서 보관하는 시대가 아니라 금을 활용하고 움직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열리고 있다는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 그리고 대표님 같은 일반 투자자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금이라는 자산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자산가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금을 사는 것보다 금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금을 사두고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을 사용하려는 쪽이 점점 늘어나면서 금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을 빌려 쓰는 공방과 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흐름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금의 유동성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금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성장입니다. 금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금이 움직여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에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을 활용해야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금값 변동을 피하고 싶은 시장의 수요가 커지면서 금이 금융시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자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팔지 않아도 금이 일정 기간 움직여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유동성을 갖게 되면 가치 상승 가능성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흔들릴수록 금의 역할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시대가 불안할수록 존재감을 드러내는 안전장치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실물 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럽게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흐름은 금 기반 플랫폼의 확장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을 가진 사람과 금이 필요한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금의 순도 검사와 보관 보험을 제공하고 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금을 빌려주는 거래를 공식적인 금융 서비스처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일반 투자자도 금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중요한 주의를 함께 강조합니다. 금을 활용한 구조가 확장된다고 해서 모든 방식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을 빌려주거나 금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흐름을 적용하시려면 단번에 참여하기보다 흐름을 이해하고 정보를 확보한 뒤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금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떻게 정리해야 가장 현실적일까요? 우선 금은 불안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이지만 모든 자산을 금으로 바꾸는 방식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은 어디까지나 분산 투자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비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이 가진 역할은 소중하지만 금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자산 전체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산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금의 가격 그래프를 단기 기준으로 보고 흔들리기보다 구조의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대가 불안해질수록 금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고 앞으로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 변동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금이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확실한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로 금을 직접 보유하든 금 관련 금융상품을 활용하든 대표님께 맞는 방식과 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면 손에 잡히는 안정감이 있지만 보관 문제와 관리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 관련 금융상품은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지만 금이 실제로 내 손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표님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금 대여나 금 기반 플랫폼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에게 맞는 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보와 이해가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금이라는 자산은 시대가 불안해질수록 빛을 내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자산의 형태가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부자들이 금을 빌려주며 움직이는 구조로 수익을 만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던 자산이 움직이면 기회가 생기고 이 기회는 흐름을 이해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대표님도 이 흐름을 미리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자산 구조를 설계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 생소하지만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금을 사는 방식보다 금을 이해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진 시대인 만큼 대표님이 이 흐름을 잘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대표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